오늘 발표 드릴 주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한 것인데요. 이거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고 소프트 캠프에서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CI/CD를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웹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웹 서비스가 이제 개발의 대세가 되었죠. 이유가 뭘까요? 그 웹 서비스가 비즈니스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적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웹 서비스를 개발할 때 이기종 언어로 개발을 했었는데 이 둘 간의 인터페이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즈델이라든지 수옵이라든지 표준화된 규약들이 사용이 되면서 웹 서비스들 간의 인터페이스가 표준화되었죠. 이러면서 이제 서로 다른 언어로 개발된 웹 서비스일지라도 인터페이스를 맞추면서 서로 서비스 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그 비즈니스, 웹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들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HTML5와 같은 기술이 도입되면서 사용자 경험이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RESTful API 개발 방식이 확산되었죠. 이렇게 되면서 기획 단계의 유스 케이스가 그 개발 단계의 API까지 거의 1대1로 매핑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이 계속 발전하고 비즈니스가 발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비즈니스 요구사항 반영하는 것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 변화하고요.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데브옵스, 애자일 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한 이제 자동화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게 되었는데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CI/CD입니다. 오른쪽은 그 CNCF라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죠. 그쪽 재단에서 제시하는 CI/CD 도구 생태계입니다. CI/CD 파이프라인이 왜 필요하냐? 자동화로 반복 작업을 제거함으로써 효율적인 워크플로우 구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즉시 그 코드 변경에 대한 피드백을 줌으로써 빠른 피드백이 제공 가능하고 일관된 프로세스를 제공함으로써 배포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개발 운영 보안팀 간의 협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도라라는 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가치 흐름에 필요한 4가지 요소인데요. 계획부터 배포까지 필요한 4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그 계획부터 그 배포까지 필요한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배포를 얼마나 빨리 자주 하느냐, 그리고 그 실패율을 얼마나 낮추느냐, 그리고 그 실패했을 때 복구를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를 주요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데브옵스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발과 운영의 통합 협업을 추구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이 데브옵스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CI/CD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요. CI/CD는 지속적인 통합입니다. 코드의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통합을 하고 이걸 테스트하고 빌드함으로써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CD는 2가지 의미가 있죠. 지속적인 전달과 지속적인 배포인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인 배포는 좀 힘들고 지속적인 전달에 좀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전달은 배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변화를 관리를 하면서 배포할 때까지의 레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제 배포는 수동 승인을 하게 되고요. 지속적인 배포는 코드를 수정하면서 바로 배포까지 한 사이클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4가지 핵심 요소에도 CI/CD는 들어있습니다. 그 4가지 핵심 요소는 데브옵스, 그리고 MSA, 컨테이너, 그리고 CI/CD입니다. 이 요소들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 2가지 요소, 데브옵스하고 MSA는 약간 개념적인 얘기들이죠. 그 데브옵스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 방법이 CI/CD가 되는 거고, 그리고 MSA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컨테이너화죠. 이것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비즈니스를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입니다.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CNCF에서 제시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트레일 맵입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루기 위한 그 여정을 이루기 위한 단계별로의 기술 스택, 그리고 그 기술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 구성 요소는
소스 코드 관리, SCM이라고 하죠. 소스 코드 매니지먼트 툴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건데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GitHub, 그 다음에 아틀라시안의 비트버킷, 뭐 깃랩, 애저 깃 레포스들이 있고요. 그 빌드하고 배포 관리를 해주는 뭐 젠킨스, 애저 파이프라인, 그리고 테스트 자동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나오는 산출물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빌드가 되면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오브젝트 파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을 아티팩트라고 하죠. 아티팩트를 관리할 때 저희 이제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애저 아티팩트에다가 이제 관리를 클라우드 쪽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내부에도 저희 사내에 저희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할 때는 넥서스 저장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빌드 패키지를 도커 컨테이너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하버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저장소 관리를 잘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한 가지인데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뭐 스테이징, 그다음 퍼블릭, 뭐 이제 그 사내 환경, 뭐 이렇게 이제 크게는 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파이프라인마다 목적별로 단계별로 좀 쪼개가지고 또 세분화시켜서 파이프라인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픈 AI를 사용하는 풀 리퀘스트 요청을 했을 때 AI 코드 리뷰를 하는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브 브랜치하고 마스터 브랜치 쪽에 실제 머지가 발생했을 때 그 트리거를 이용해서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돌리거나 애저 파이프라인을 돌리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파이프라인이 끝날 시점에 배포가 되면서 배포된 환경에서 진짜 사용자하고 동일한 테스트를 자동화 테스트를 하는 E2E 테스트를 하고 여기서 이제 실패가 됐을 때 다시 롤백을 하는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문서 관리를 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이프라인인데요. 애저 코드 리뷰 파이프라인입니다. AI 코드 리뷰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발자가 로컬 브랜치에서 코드를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커밋하고 이제 푸시를 이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애저 깃을 사용하는데 애저 깃의 임시 영역,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피처 브랜치가 되겠죠. 그쪽에 이제 그 전체 이제 그 소스 코드가 푸시가 되고요. 거기서 이제 대부 영역에 실제 머지가 되는 그 시점, 이제 그 전 시점이죠. 그때 풀 리퀘스트 발생하는 그 시점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코드 리뷰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코드 리뷰 시점에 저희가 이제 AI 코드 리뷰 파이프라인을 태웁니다. 이때 이제 그 AI 쪽에 그 git diff를 이용한 그 소스 코드의 차이점과 그다음 AI에 전달할 프롬프트 내용 그리고 아규먼트 정보들을 애저의 오픈 AI 서비스 쪽에 넘기고요. 이쪽에서 이제 코드 리뷰에 대한 검증 결과가 오면은 그 커멘트를 애저의 SCM 서비스 쪽에 그 커멘트로 우리가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소스 코드를 풀 리퀘스트한 개발자 그리고 코드 리뷰어가 둘이 먼저 이제 AI 코드 리뷰의 리뷰를 보게 되고요. 이 리뷰 결과를 참조해서 코드 리뷰도 하고 개발자가 개발된 내용들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 오른쪽에 이제 프롬프트 예시가 있는데 뭐 보시면은 이제 그 변경된 코드만 리뷰를 해달라고 하고 성능 최적화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코드 가독성, 보안 문제, 디자인 패턴, 코멘트를 명확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저희가 프롬프트를 만들어 가지고 애저 쪽에 오픈 AI 쪽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AI 코드 리뷰의 결과인데요. 간단한 수정만 해도 이렇게 리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뭐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할루시네이션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코드 리뷰 때문에 정보의 홍수에 이제 빠져가지고 다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게 이제 뭐 약간 좀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뭐 이제 그 자바 스프링 부트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1번 항목 보시면 잘 아실 텐데 어노테이션을 좀 남발하면은 의존성 주입을 할 때 생성자 의존성을 주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 같은 것들도 나오고 뭐 불필요한 임포트문을 제거해라. 변수를 일관된 네이밍 컨벤션에 따라서 작성해라. 이런 식의 좀 약간 잔소리성 그 코드 리뷰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파이프라인인데요. 저희가 그 코드 리뷰를 마친 다음에 피처 브랜치에서 데브 브랜치로 이제 그 코드가 머지되는 시점에 저희 그 사내에 구축한 그 젠킨스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태워지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애저 쪽에 파이프라인이 또 하나가 이제 트리거가 돼서 동시에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 개발자의 젠킨스 파이프라인은 배포까지 CI/CD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즉시 내 변경 내용을 배포된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애저 쪽은 배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소스 수정된 변경분의 도커 이미지가 저장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애저 쪽에 정상적으로 파이프라인이 태워졌는지는 검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태운 그 로컬 환경에서 사내 환경에서 검증하지 못했던 것들은 애저 쪽에서 이제 그 레지스트리에 저장된 그 도커 이미지를 뭐 수동으로 내려받는지 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제 검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애저 쪽에도 파이프라인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파이프라인 서비스의 훅을 설정하는 방법인데, 뭐 일반적으로 뭐 이제 GitHub 쪽에 GitHub 액션이라든지 뭐 깃랩, 뭐 저기 비트버킷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서비스 훅을 설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스텝을 갖다가 이제 저 정리를 좀 해본 건데요. 왼쪽은 아까 설명드렸던 AI 그 코드 리뷰 파이프라인이고요. 그 이후에 그 데브 브랜치 쪽에 실제 머지가 되면서 젠킨스 파이프라인과 애저 파이프라인을 태우는 거를 플로우로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젠킨스 파이프라인 타는 거는 개발에 이제 배포까지 되고요. 애저 파이프라인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까지 저장이 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데브에서 이제 검증이 끝나면은 마스터 브랜치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머지를 하게 되고요. 이때는 애저 파이프라인을 태워서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저장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스테이징 환경에 배포를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실제 운영을 하는 부서에서 인수 테스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뭐 스테이징 환경 이후에도 사내 배포하고 퍼블릭 배포가 있는데 그건 이후에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좀 더 이게 안에 좀 깊숙이 들여다 보면은 젠킨스 환경에서는 그 실제 그 기세 이제 푸시된 개발자의 소스를 내려받아서 뭐 소나큐브부터 이제 검증을 시작하고 뭐 JUnit 테스트, 그다음에 보안성 취약점 체크, 뭐 도커 만드는 것까지 해가지고 쭉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JUnit 테스트하고 E2E 테스트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Unit 테스트 같은 경우 이제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단위 테스트는 뭐 메소드 기반의 이제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고 통합 테스트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곁들여서 RESTful API를 조합해 가지고 서비스 레벨의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저희는 주로 이제 통합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 각각의 REST API를 조합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도커 아웃 오브 도커 형태로 해서 도커를 해로 띄워가지고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실패하면 파이프라인은 바로 중단이 되고, 그리고 E2E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 배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셀레니움 그리드라는 그 저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별도 크로니움 그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사용자가 직접 브라우저에서 입력하는 형태의 실제 사용성을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 웹드라이버 IO를 이용해서 스크립트로 짠 사전에 정의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테스트를 실시하게 되고요. 여기서 테스트를 페일을 할 경우에는 다시 이제 이전 상태로 롤백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공이 되면 최종적으로 배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JUnit 아까 말씀드린 그 서비스별 그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따라서 저희가 만들어낸 그 각각의 서비스별로 이제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고요. 총 이제 하나의 서비스, 이제 지금 여기서 보이는 서비스는 저희 인증인가 이제 인증을 담당하는 서비스인데 총 374개의 서비스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저기 오른쪽에는 젠킨스 파이프라인의 모습인데 뭐 밑에 두 개는 실패가 난 거고요. 위에 이제 최종적으로 성공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E2E 테스트 결과 화면입니다. 그 E2E 테스트도 요것도 이제 실패를 한 건데 이 두 가지 항목이 실패를 했고 실제 실패했을 때의 로그라든지 실패한 지점의 실제 웹 화면까지 볼 수 있어서 개발자가 즉시 보고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관리 파이프라인입니다. 저희는 이제 소스 코드도 관리하지만 문서도 소스 레벨에서 소스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비스별로 소스 폴더도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닥스 폴더, 문서를 MD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닥스 폴더가 있고요.
이 전체 서비스의 문서를 통합 관리하는 닥스 매니지먼트 깃 레파지토리가 있어서 각 서비스별로 통합해서 이제 닥스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깃에서 이제 머지가 발생할 때 그 트리거를 받아서 저 다큐사우루스와 그 MD 문서를 조합을 해서 문서 생성 서비스가 이제 구동이 되고요. 그 시점에 이제 그 스태틱 웹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바로 이제 자동으로 디플로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이제 소스 코드를 어떻게 보면은 깃에 올리면서 문서까지 같이 올리면은 문서도 함께 바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끔 플로우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부 브랜치에 이제 그 머지 푸시가 되거나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 푸시가 될 때 동시에 이 문서 파이프라인도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 환경에 구동될 때는 대부 환경에 맞는 문서 스태틱 웹이 만들어지고요. 최종적으로 마스터 쪽에 이제 그 머지 푸시가 될 때는 마스터에 해당하는 스태틱 웹 파이프라인이 구동돼서 문서를 제너레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그 정적 분석 결과에 따라 이제 빌드 브레이커라든지 취약점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사스트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뭐 저희는 이제 다스트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정적 분석 관련돼 가지고는 소나큐브의 정적 분석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개발자 코드를 올리면은 소나큐브에서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최초 저희가 이제 이 정적 분석을 시작했을 때 시점에는 서비스 하나당 뭐 수백 개의 그 지적 사항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수정하려니까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후에 소스 수정을 하면은 기존에 나왔던 심각도 숫자를 넘지 않게끔, 그러니까 예전에 뭐 100개가 나왔으면은 100개가 넘으면 페이를 내버리고 100개보다 이하로 이제 떨어지면은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점점 이제 이제 지적 사항들을 줄여 나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지적 사항이 뭐 하이 레벨, 미디움 레벨, 로우 레벨이 있는데 지금 하이 레벨과 미디움 레벨은 서비스별로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분석은 그 OWASP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펜던시 트랙하고 디펜던시 체크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파이프라인을 태우면은 이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약점 DB가 있습니다. MVD라고 DB가 있는데 그 DB를 최신으로 이제 저희가 내려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의존성 취약점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메이븐 빌드 하시면 아시겠지만 사이클론 DX를 통해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명세서, 소프트웨어 비로 머티리얼스를 S봉을 갖다 파일을 생성하고 이거를 디펜던시 트랙 쪽에 퍼블리싱을 하면은 디펜던시 트랙에서는 내려받은 취약점 DB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취약점을 갖다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던시 체크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얘는 이제 관리는 트랙이 하지만 얘는 일회성으로 체크를 하면서 결과를 보고해 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버에 보시면은 그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트리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컨테이너도 이제 취약점을 보고 저희가 이제 실제 도커 파일을 만들 때 베이스 이미지가 되는 것들을 그 매번 갱신하면서 취약점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배포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전에 제가 이제 개발 환경과 스테이징 환경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후에는 이제 인수 테스트가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사내 클러스터 환경에 배포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수동으로 이제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동 배포를 하고요. 수동으로 이제 딱 버튼 클릭 한번 하면은 그 올라갔던 이제 도커 레지스트리를 내려받아서 이제 사내 배포가 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실제 사내 임직원들은 이 환경에서 일주일 동안 실환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업무를 하면서 실제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일주일 동안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은 퍼블릭 환경에 최종 배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애저 파이프라인에서 보이는 대시보드 화면인데 스테이징 환경에 일단 그 배포가 석세스 됐다고 나오고 지금 사내 배포를 펜딩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담당자가 버튼을 눌러주면은 사내 실제 배포가 되게 되고요.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검증 기간이 통과가 되면은 퍼블릭과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일본 쪽에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 쪽에 이제 디플로이가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이상 없이 잘 돈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별도로 외부 공개용 또 이제 도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에 최종적으로 골든 도커 이미지가 이제
배포가 되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온프레미스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OVA 그 VM 이미지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 골든 이미지를 또 생성해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피드백 루프를 통한 이제 개선 활동.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파이프라인 각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드백 루프라는 거는 인풋이 들어가고 이제 그 어떤 그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은 아웃풋 결과를 다시 인풋에 반영을 해서 끊임없이 개선을 하는 걸 피드백 루프라고 합니다. 우리가 JUnit 테스트를 할 때에 나온 그 빌드 브레이커를 통해서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이제 수정을 하게 되고 정적 분석에 따른 빌드 브레이커에 따라서 또 수정을 하게 되고 E2E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다가도 매트릭을 수집했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롤백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그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내 커뮤니케이션 툴로 팀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팀즈에서 이제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에 뭔가 실패나 성공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업무하다가 즉시 이제 받아 볼 수 있게끔 그 저기 파이프라인 동작 정보를 피드백 받을 수 있게끔 세팅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별도 이제 웹훅 설정을 하게 되면은 파이프라인 동작을 뭐 저희가 이제 걸어놓고 소스 이제 푸시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돌겠죠. 그 다음에 결과를 업무하다가 바로 이제 딱 피드백이 오면서 바로 이제 그 수정을 할 수 있게끔 절차를 갖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팀즈의 그 메시지가 온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실제 뭐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뭐 쉽지 않았습니다. 뭐 저기 이 클라우드를 하는 것 자체가 뭐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뭐 저기 뭐 CEO의 강력한 의지도 필요하고 데브옵스 문화를 이끌기 위한 조직 간의 여러 가지 협업도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다 뭐 이뤄내기까지는 좀 쉽지는 않은 과정이었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CI/CD를 하는 이유는 그 변화에 발빠르게 대항해서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보안성을 유지함으로써 발빠르게 시장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CI/CD 효과를 나름 정리해 봤습니다. 자동화를 통해 반복 작업을 제거하면서 개발 생산성을 증가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코드 변경하고 신속한 그 시장 대응 및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가지고 배포 주기를 뭐 단축하면서 경쟁 우위에 뭐 이제 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적 분석을 통한 취약점 제거, 그 다음에 지속적인 보안 검증을 통해서 코드 품질 및 보안을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운영 효율성이 증가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캠프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제 발표를 마치신 권정효장님이셨습니다.